안녕하세요. 김동구입니다. 오늘은 양파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초보자들에게 양파는 언제 옮겨 심고, 그리고 어떤 병들이 있고, 어떤 벌레가 꼬이고, 이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에 텍스트 형태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나 앞에 영상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텍스트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양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키우는 거나 마늘 키우는 거나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거를 마늘에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파를 언제 심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렇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력을 가볼게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보통 언제부터 하라고 하느냐? 씨를 뿌리는 시기는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9월 중순 20일까지 요 사이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때 이 8월 달이나 9월 초에 하면은 타 죽어요. 많이 타 죽어요. 그래서 언제 하는 게 좋느냐? 중부지방이든 남부지방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김장용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그때 옮겨 심으면 됩니다.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농사 초보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걸 씨를 뿌립니까? 그 씨 한 50판 나오는 거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좀 좋은 것들 이러는데 안 그래요? 그럼 대부분 뭐 합니까? 모종사다 심죠. 그럼 모종을 언제 옮겨 심느냐? 우리가 마늘 옮겨 심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 돼요. 순서적으로 알려줄게요. 그러면 자, 김장용 배추 심었다. 그 다음에 양파 모종 용씨를 뿌린다. 그 다음에 마늘 심는다. 마늘 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양파 모종 옮겨 심는다. 이 순서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늘을 9월 말 10월 초에 해요. 딱 요 정도 뭐 늦게 하시는 분까지 생각하는 한 10월 15일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뭐다? 양파 심는 시기다.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조생종이 15일부터 들어가고요. 남부 지역은 한 20일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낼 때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만생종 심을 때겠죠. 만생종은 언제까지 해서 끝내느냐? 남부지방 기준으로는 20일 정도 되면 다 끝내야 돼요. 이때 안 끝내면 뭐냐면 마늘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작물 들어가는 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끝냅니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심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김장용 배추 딱 끝냈다. 김장 배추 끝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어, 양파 씨앗 뿌린다. 그 다음에 마늘 심는다. 그 다음에 양파 모종 옮겨 심는다. 이 순서예요. 그러면 어떤 모종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전 시간에는 품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품종을 고르는지 어떻게 해야? 사인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떤 품종이다. 그러면 검색해봐서 가격이 최소 13만 원을 넘는 것을 구매해라. 그러면 실패 확률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건가라고 이제 봐야겠죠. 보면은 두 종류로 우리가 시장에 가면 나와요. 한 종류는 이렇게 포트에다가 키운 거, 다른 한 종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발로 단으로 묶어서 나오는 거. 이 다발로 묶어서 나오는 거는 어르신들이 선호합니다. 왜냐? 작업이 편하고 여기가 굵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다발로 묶은 것보다는 판에 있는 이게 좋아요. 그런데 판에 있는 이게 왜 좋느냐? 아까 다발같이 굵은 녀석은 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쪽이 올라온다. 또는 짱다리가 생긴다.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밑에가 안 들어가지고 밑이 안 된다 그러죠. 양파를 못 먹어요. 뻗셔지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렇게 포트에 있는 게 좋은데 너무 가늘어도 안 됩니다. 최소한 연필심 굵기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더 이유가 뭐냐? 얘는 땅에서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에 뿌리가 그대로 다 돌아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끊어졌죠. 땅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느냐? 저는 1순위로는 이렇게 포트에 있는 것. 중요한 건 뭐다? 굵기가 연필심 굵기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없고 애가 너무 가늘다. 연필심 굵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차라리 이 녀석 단에 묶여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단에 묶여 있는 것도 좀 장날이나 쪽 이런 꽃대가 안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녀석을 요만큼 잘라주세요. 잘라놓고 심으면 그나마 봄에 어떻게 되냐면 꽃대가 덜 올라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양파에 꽃대가 올라왔다. 나는 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시중에 양파용 비닐 팝니다. 그러면 이 앞뒤 간격은 한 20cm에서 25cm 뭐 이 사이로 나와요. 뭐 20, 21, 22, 23 보통 우리 이 간격으로 나오고 이 좌우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한 10에서 15cm 사이로 나오는데 보통은 13짜리를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이 간격은. 그래야 양파를
딱 간격을 맞춰서 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 가지고 마늘 심을 때 마늘 비닐로, 양파 살 때 양파 비닐로 이거 다 하면 애매하잖아요. 어떤 게 좋냐면 그냥 양파 비닐이든 마늘 비닐이든 상관없어요. 그거 사셔 가지고 양파, 마늘 겸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이 그렇게 많은 차이를 안 나요. 그 간격 차이가. 안 그러면 이거 가격이 꽤 나갑니다. 뭐 보통 못해도 한 500m 짜리 기준으로 키는 한 150 짜리면 4만 원이 넘고 180 짜리 키 기준에 구멍 뭐 13개 14개 있는 거 500m 이거 6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양파 6만 원, 이거 6만 원 하면 12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겸용으로 쓰시라 마늘 양파. 그럼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깊이를 내가 여기까지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심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요 양파 아래에 보면 요 부분이 알 부분이거든요. 요 끝에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살짝 그 요 부분까지만 딱 하고 이 윗부분은 어떻게 되게 위로 땅으로 나오게 여기 동그래지는 부분이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깊게 나 요만큼까지 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뺄 거야? 어? 물 빠지면 안 좋아지고 이 위 여기가 안 커요. 그래서 그걸 뽑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요 흙 지금 묻어있는 부분이 보이죠? 요 부분까지만 내가 심는다. 왜냐면 이 흙 묻어있는 부분이 양파가 자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만 심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양파에 어떤 병들이 오는지 좀 알아볼게요. 우선 병부터 보자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모판에서 오는 잘록병이에요. 잘록병.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서 죽어버리죠. 이 병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는 모판에서만 오느냐? 그렇지도 않고 또 언제 오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끝이 휘면서 이렇게 오는 병이 잘록병입니다. 근데 잘록병은 이게 그런 판에서 키우는 녀석들이나 이런 모종 상태에서 오는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잘록병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얘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약밖에 없어요. 농약. 여기 보면 프리엔이라는 농약인데 중요한 거는 이 프리엔이라는 농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록병 약을 달라고 하면 농약사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 모종 상태니까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려. 어린 상태에서 독하게 해버리면 모종이 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을 지켜서 해야 되고 그냥 내가 뿌리면 그냥 뿌리는 대로 쭉 가야 됩니다. 앞에 뿌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뿌린다? 그러면 또 독해서 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예방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내가 뭐 독하게 약을 한다? 그러면 이거 모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록병 약은 어떻게 된다? 양을 지켜서 한번 쭉 해주고 약 2회 정도만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병들은 뭐냐면 녹균병입니다. 녹균병. 자, 여기 보면 사진에 요렇게 양파 줄기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 노란 점들이 박혀 있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하죠. 이 병들이 녹균병입니다. 녹균병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줄기대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수확 시기가 다 돼서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오면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파 줄기를 안 먹으니까. 근데 성장기에 오게 되면 녹균병을 꼭 해줘야 됩니다. 녹균병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죠. 벌써 지금 대충 나온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12개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약회사별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한 종류만 해서 녹균병은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열 번호라고가 있는데 아까 잘록병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약 크게 나온 거. 자, 살균제 보면 작용기구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이 작용기구, 여기 지금 바사라고 돼 있죠. 이 작용기구가 다른 약들 종류를 한 두 가지 정도 선택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성이 안 생기고 병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당연히 지켜야겠죠. 뒤에 맞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제일 심하게 오는 거. 네. 흑색 썩음 균핵병. 얘는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왜 오느냐. 그 자리가 옛날부터 곰팡이균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습하기도 습하고 해서 곰팡이가 자랄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문제냐면 참 위쪽에 오는 게 아니라 줄기 쪽에 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와버리니까 이런 데 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까맣게 보이는 변화 부분들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뿌리 쪽 이렇게 이쪽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 뭐다? 얘는 못 먹는 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주 심각하죠. 지금 보면 사진들 여기 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거예요. 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농약사 가서 처음에 우리 비닐 덮기 전에 꼭 이런 여기 보면 흑색 썩음 균핵병 요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구매해서 땅에 뿌려주셔야 됩니다. 뿌리고 비닐을 덮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다 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건 지금 여기 보면 살균제 4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 두 종류, 두 종류를 사서 저는 혼합해서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벌레 좀 봐볼게요. 어떤 벌레들 피해가 있는가.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크게 벌레 피해가 많이 없어요. 그냥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고자리파리. 고자리파리라는 녀석이 지금 이거 피해를 본 거거든요. 아래쪽에서 마늘 양파가 자라야 될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갉아먹었죠. 없습니다. 고자리파리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녀석이 피해를 내느냐? 이 녀석은 피해를 내지 않습니다. 성충은 피해를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떤 녀석이 피해를 내느냐? 이런 유충입니다. 이 안에 혹시 보이십니까? 이 안에 좀 징그럽게 생기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유충입니다. 이 유충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충들이 이 안을 싸그리 갉아먹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녀석들이 이 안을 다 갉아먹습니다. 징해요, 징해. 아주 한 번 생기면 이거 잡기가 힘들어요. 아주 제대로 갉아먹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녀석, 총체벌레입니다. 이건 지금 고추에 발생한 총체인데요. 이 총체는 어디든 거의 대부분 작물에 다 발생하는데 마늘 양파에도 발생을 해요. 이 녀석은 어디에다 하냐면 잎에다가 하거든요. 잎에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생육 불량이 일어납니다.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박혀서 다 갉아먹어서 그러니까 즙을 흡즙해요. 얘가 톡 들어가지고 즙을 빨아먹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녀석이에요. 고추에게는. 마늘 양파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게 은색으로 바뀌는데 초반에는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냥 조금 은색 부분으로 바뀌어서 녹균병이랑 살짝 구분이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녀석은 여기에 검은색 똥을 남기고 다닙니다. 똥. 이 똥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총체벌레 피해가 왔구나.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는 피해를 냅니다. 이 두 가지 벌레가 대부분 마늘 양파에 나타나는 벌레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나타난다면 군뱅이, 우리 매미 유충 있죠? 매미 유충 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안을 다 갉아먹는 녀석, 갉아먹기도 해요. 이 두 가지만 잘 예방해 주면 되는데 그럼 어떤 것들로 예방을 해 주느냐? 이런 토양살충제, 토양해충 방제 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카운타를 여기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냥 옛날부터 쓰던 약이에요, 카운타가. 카운타 외에도 다른 토양살충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써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토양병이 왔을 때는 땅지기 같은 토양살균제, 살균제를 해야 되고 이번에는 토양살충제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두 개 나 이거 한 10평이나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또 두 개 사냐. 이렇게 두 개 사면 가격이 한 2만 원 좀 넘거든요. 한 150평 뿌리고 너무 나한테는 과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요즘에는 이렇게 토양 살균 살충제가 한꺼번에 섞어 나옵니다. 이게 꼭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는 녀석들도 나오니까 농약사 가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주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두 종류를 아무리 해도요. 한 2년 3년 동안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마늘 양파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병이나 벌레가 계속 와요. 그래서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 처리해 주는 겁니다. 바사미드, 다조멧 잎지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일본에서 그냥 바로 그냥 수입해서 오는 종류인데 이 녀석을 바닥에다가 뿌리고 한 8월 달쯤에 7월 말 8월 달쯤에 바닥에 뿌리고 이 녀석을 비닐로 덮어줘요. 그렇게 되면 양파나 마늘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병 그리고 벌레 심지어는 그 안에서 비닐로 덮어놓고 얘가 훈증을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그 잡초까지 다 죽입니다. 이거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양파 마늘 대량으로 할 거다 하시는 분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약을 언제 뿌릴 거냐 이런 카운터 아까 뭐 하여튼 뭐 땅지기 이런 토양 살균 살충제를 언제 하느냐 우선 다 만들어 놓고 두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뿌리고 비닐을 덮는 겁니다. 뿌리고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하냐면 첫눈 올 때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이 녹을 때쯤 즉 습기가 늘어나는 이 시기에 한 번씩 더 방지해 주시면 이런 토양 살균 살충 문제 때문 그 병들이나 벌레가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세 번 정도는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